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공부하기 힘드시죠? 아마 이제 기본 강의 이제 들으시고 문제집하고 요약집 강의 이제 들어오실 텐데,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기본 강의를 제 개인적으로는 한 3회 이상 반복하시고 요약집과 문제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는 그냥 요약집하고 문제집 강의만 듣고 시험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머리가 좋으시고 진짜 실력이 출중한 분이라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요약 강의와 문제집 강의는 나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골라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문제 적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좀 어렵거나, 또는 출제가 잘 안 되던 부분에서 갑자기 출제되거나 그러면 대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기본 강의를 꼭 거치시고, 그리고 요약 강의와 문제집 강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약 강의와 이제 문제집 강의를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자식은 진짜 맨날 핑핑 돌고 농구만 하는데 꼭 시험은 잘 봐요,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 막 쉬는 시간에 밥도 안 먹고 맨날 공부만 하는데도 막상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다 객관식 시험인데, 이 객관식 시험은 많이 안다 그래서 고득점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약간의 뭐가 필요하냐면 스킬,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스킬, 기술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버려야 될 생각은 뭐냐면,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맞힐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스킬이 필요한데 간단한 스킬입니다. 자, 어떤 게 뭐냐면, 지문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연필이나 색연필 뒤에다가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 놓으셔야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문을 읽었습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뒤에다가 가위표를 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고민한다 그래서 해결될 거면요,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그냥 옆에다가 세모를 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고민 모드로 빠지게 되면은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뒤에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고민하다 보면은 엉뚱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문제 포커스를 잊어버리셔가지고 엉뚱하게 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표시하는 거고요. 또 4번을 읽어봤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표시를 하시고, 5번도 풀어봤는데 또 모르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세모를 치시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는요, 맞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면 몇 번이요? 1번이 답인 거고,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으면 뭐예요? 2번이 답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3, 4, 5번은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몰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은, 이게 말 들어서 옳은 걸 찾으라 했거든요. 1번이 옳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아이고 셋 중에 하나인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막 고민하다가 에이씨 이건 하고 딱 찍으면 시간도 오바가 되죠. 또 문제도 틀리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절대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옆에다가 먼저 이렇게 체크하시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라고요.
요걸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시험장 가서 그래야지 이러면은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한 백지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허둥허둥 되다가 뭐 그냥 끝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한 서너 개씩은 더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4개면은 평균 몇 점이냐면요. 10점이에요. 평균 10점이면은 맨날 모의고사 봐서 뭐 50점, 뭐 47점 뭐 이렇게 받는 분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조카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애들은 반드시 뭐가 오르냐면 성적이 오르니까 한번 시켜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집을 학습하는 또 요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는 방법과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다른데, 일단 우리가 기본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집도 최소한 3회 이상 반복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은 민법 문제집은 모든 출판사의 문제집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제가 특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거의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민법은 공인중개사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 감정평가사다, 뭐 주택관리사다, 법무사다, 사법시험이다, 행정고시다, 웬만한 시험 민법을 다 봐요. 그래서 매년 양질의 굉장히 좋은 기출문제들이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공인중개사 문제집을 만드시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스스로 뭔가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문제를 골라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은 거의 문제집이 어떻게 해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된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집이든 반드시 3번은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K라는 출판사 문제집이 있는데 좋대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억이 안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다른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뭐가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그것이 공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든지 간에 몇 번 보겠다고요? 3번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제 계조도 반드시 몇 번을 봐야 돼요? 3번을 보셔야 돼요. 자, 3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공부하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면요. 문제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답을 체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자꾸 뭐만 보이냐면 답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문제집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뭐름 체크하지 마세요. 정답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옆에다가 연습장을 놓으시고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는 거예요. 한 10문제 10문제 푸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뭘 하냐면은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면 요 문제 번호에다가 가위표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풀듯이 연습장을 놓고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는 뭐래요? 가위표를 쳐놓으시고 해설 너무 보지 마시고 일단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죠. 그죠? 요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풀듯이 연습장을 위해서 푸시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하고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뭐죠? 2번 하고 3번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문제마다 3번 다 틀린 문제도 있고 2번 틀린 문제도 있고 1번 틀린 문제도 있고 1번도 안 틀린 문제가 있지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 이용하시는 거냐면 시험 보기 전날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공부는요, 당일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모두 다 보셔야 돼요. 모두 다 보셔야 되는데 요약집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뭐로 볼 거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보기 위한 자료를 미리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문제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문제집 6건을 딱 펴놓으시고 3번 내지 2번 틀린 것만 다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본 건 반드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되새김질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뭐만요? 모르는 것만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한번 싹 다 보셔야 되는데 자꾸 지나치는 것, 잘 틀린 걸 처음부터 어떻게 싹 한번 다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당일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발 나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것만, 잘 틀린 것만 골라가지고 다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은 전 과목을 다 보는데 한 오후 2, 3시면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샤워도 좀 하시고 추스리면서 다음날 컨디션 조절하셔도 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공부하시면서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집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예습이 필요해요. 자, 문제집을 펴놓으시고 풀어보시는데 절대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연습장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시되 틀렸으면 뭐죠? 틀렸다라고 어떻게 해요? 가위표를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동영상에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학습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1번, 2번, 3번을 반복하시게 되면 실력도 많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집에 여러분들이 잘 틀리고 간과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가 돼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일치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듯하죠? 흐뭇하죠? 그죠? 꼭 하고 싶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시켜보면은 처음에는 좀 많이 하세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2가지더라고요. 첫째는 하라고 해서 했더니 다 가위표더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문제 틀었으면 한 4, 5개가 가위표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다 가위표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누가 보면 쪽팔려가지고 이거 우리 남편이 볼까봐 옆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표시를 못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그러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처음에 들으실 때 예습식으로 모의고사 불듯이 풀어봤는데 몇 문제 정도 틀려야 정상이냐면요. 7, 8개 정도 틀려야 정상인 겁니다. 너무 많이 틀리더라도 충격받지 마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 다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2번째 풀 때 이 틀렸던 것이 뭐예요? 줄어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팍팍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틀린 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꼭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틀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건 아는데도 틀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번 틀린 거는 알면서 틀리거나 또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니까요. 그럼 반드시 시험 보기 전날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공부하신다면 아마 실력이 확 향상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서 강의 들으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해소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몇 번요? 3회 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